여러분들 영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재밌어질 테고 영어가 여러분의 좋은 취미가 될 때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영어입니다. 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취미 생활이 참 많은데 요즘에 뭐 등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하시는데 영어 공부는 참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머리 건강, 마음 건강 둘 다에 좋죠.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마음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안 들죠.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돈이 꽤나 들었어요. 특히 뭐 과외하고 뭐 이럴 때, 학원 다니고 이럴 때 꽤나 들었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취미 삼아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시면서 머리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시는 그런 취미생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래동화 은혜가 아픈 까치 같이 영어로 써볼 거거든요. 쓰기는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힘들기는 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머리 쓴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또 힘내서 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랬네요. 힌트 볼게요. 옛날에 또 나왔네요. Once upon a time. 선비, scholar. 선비라는 말이 딱히는 없어요. 그 영어에. 한국말로 scholar. 학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골, countryside. country 하셔도 되고요. countryside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살다, live.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거 먼저 하시죠. 옛날에 많이 배웠으니까 뭘로 할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그 다음 주어가 뭔가요? 한 선비가 그랬어요. 은는 이가 이게 주어입니다. 한 선비가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예요. 선비가 살았대요. 근데 어떤 선비? 일단 선비 스칼라 우리 금방 배웠으니까 scholar. 근데 아직 어떤 선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정관사 붙이셔야 돼요. 어떤 선비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더 붙이시면 돼요. 근데 아직 모르니까 붙입니다. scholar. 지금 학자가 뭐랍니까?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와야 되죠. 주어 왔어요. 그 다음 동사입니다.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살다. 우리 live 있잖아요. live. 근데 과거니까 lived.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a scholar lived.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요? 시골에 살았대요. 그냥 산 게 아니고 시골에 살았답니다. 시골 우리 지금 countryside 배웠죠. 어디에 어디 안에 할 때 in 쓰거든요. in a countryside side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100점짜리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Once upon a time, a scholar lived in a countryside. 오타가 났네요. 맨 끝에 이 붙여야죠. Once upon a time, a scholar lived in a countryside.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랬네요.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힌트. 과거 시험 government exam 이렇게 했어요. 과거 시험이 나라 시험이죠. government가 나라란 뜻입니다. 정부, exam 시험, 정부 시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다 할 때 동사 take 씁니다. 떠나다, leave. 어렵지 않죠? 여기서 주어 뭔가요? 그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he가 주어겠네요. he. 그는 동사가 뭐 와야 되나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떠났습니다. 떠나다 동사 leave 있어요. 근데 leave 동사의 과거형은 left입니다. left. leave, left 그래요. leave고 과거형이 left 과거분사 left 그래요. leave, left. He left. 그는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떠났대요? 서울로 떠났대요. leave 다음에 어디로 떠났다 할 때는 for를 씁니다. for 서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he left to 서울 이렇게 해도 영어 쓰는 사람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to가 아니고 for가 와야 된다.
He left for Seoul. 서울로 떠났습니다. 근데 왜 떠났대요?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대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떠났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 뭐 썼나요? 투부정사 썼어요. to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주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목적어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명사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할 때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요. to 다음에 동사 오는 거 투부정사라 그러죠. 뭐하러 떠났답니까? 시험을 보러 떠났대요. 시험을 보다 우리 금방 take 쓴다 그랬죠. take 뭐를? 과거 시험을 the government exam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He left for Seoul to take the government exam. He left for Seoul to take the government exam.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그는 숲속에서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숲속을 지나는데 거기서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힌트 볼게요. 숲, forest 자주 나오죠. 까치, magpie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외워주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magpie, 까치. 새가 울다, croak 그렇습니다. 듣다, hear. 과거형 heard, 과거분사 heard 그래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또 그는 그랬어요. he 해야겠네요. 뭐랍니까?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듣다 hear 써야겠네요. 근데 hear 써야 되는데 과거니까 heard 들었습니다. 뭐를?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까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magpie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magpie 또 셀 수 있는 명사죠. 어떤 까치 해야 되니까 어를 붙여야 돼요. 아직 어떤 까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He heard a magpie. 까치를 들었대요. 근데 까치를 들은 게 아니고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gpie 이렇게 해볼게요. crow, croaking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완벽한 문장이에요. 일단 He heard a magpie croaking 하면은 그는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장 형식 많이 배웠었잖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해서 영어의 문장 형식은 5형식까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드렸는데 5형식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목적격 보어가 와요. 이게 5형식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장 형식이 5형식이에요. 5형식이 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 그래요. 지금 이 문장이 목적격 보어 5형식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주어 he 나왔죠. heard 동사 나왔죠. a magpie 까치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 까치는 까치인데 어떤 까치예요? croaking 울고 있는, croaking 울고 있는 까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보어, 맨 끝에 있는 보어가 목적격 보어여서 목적어 magpie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형식의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이 기회에 외워주세요. He heard a magpie croaking. 그는 울고 있는 까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런데 빠진 거 뭐 있을까요? 숲속에서 그랬습니다. croaking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근데 숲속에서 in the forest까지 써주시면 이거는 뭐 200점 문장이에요. 5형식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이건 200점 받으셔도 됩니다. 읽어볼게요. He heard a magpie croaking in the forest. He heard a magpie croaking in the forest. 100점, 200점 문장이에요. 다음. 그 까치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힌트. 까치, magpie, 도움, help. 돕다 하는 동사도 help예요. 도움이라는 명사도 help. 똑같습니다. 소리치다,
cry out 뭐뭐인 것 같다. seem to 동사 원형 중요하니까 고급 단어니까 고급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세요. seem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뭐뭐인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어 그 까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까치는 까치인데 그 까치래요. 그러니까 the magpie 하면 되겠죠? the magpie 그 magpie는 뭐랍니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우리 금방 배웠죠. seem to 동사 원형 seem 먼저 쓰는데 과거니까 seemed to 뭐뭐 하는 것 같았대요. 소리치는 것 같았대요. cry seem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cry 그냥 왔어요. 소리치다 cry out. The magpie seemed to cry out. 그 까치는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됐죠? 근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대요. 그럴 때는 cry out for help 하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The magpie seemed to cry out for help. The magpie seemed to cry out for help. 그 까치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100점 문장. 다음 선비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뛰어갔습니다. 까치 소리가 확 났는데 지금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뛰어갔대요. 선비 scholar 궁금해하다 wonder. 우리 뭐 원더우먼 기억나시나요? 그 원더가 이 원더예요. 궁금해하다 뛰다 run.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선비는 그랬습니다. 주어 쓸게요. The scholar 뭐랍니까? 선비는 뛰어갔대요. 뛰다 run 쓰면 되는데 run의 과거형 ran 써야 되죠. 우리 ru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과거형 ran, 과거분사 run 그래요. run, ran, run 그렇습니다. 어디로 뛰어갔다 할 때는 그냥 over 써주시면 돼요. The scholar ran over. 뛰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뛰어갔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뛰어간 거죠. 뭐뭐 하면서 가다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써요. 궁금해하며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wonder 궁금해하다 ing 붙여서 wondering 하면은 궁금해하며 뛰어갔대요. 뭐가 궁금했대요?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wondering what was going on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The scholar ran over. 선비는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뭐를?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was going on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게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뛰어갔답니다. 됐죠? 이렇게 문장 가운데 wondering처럼 ing가 붙었죠. 이런 거를 현재 분사라 그래요. 이런 게 오면은 동사를 현재 분사로 만든 게 오면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궁금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것도 뭐 200점 문장이에요. 다음 큰 뱀이 새끼 까치들을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뛰어갔더니만 큰 뱀이 새끼 까치들을 먹으려고 막 하고 있었대요. 힌트 큰 large big 하셔도 돼요. big 하면은 크기가 큰 이런 뜻이에요. 근데 large 그러면은 약간 양이 많은 그런 뜻도 있고 큰 이런 뜻도 있어요. 뱀 snake 까치 magpie eat 먹다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은 tr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뭐뭐 하려고 하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어 뭔가요? 큰 뱀이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large snake 큰 뱀이 동사 뭐 와야 되나요? 먹으려 합니다. 이게 아니고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이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ing 오면 진행형이죠. 많이 배웠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한 상태이다 이럴 때 진행형 쓴다고 그랬어요. 진행형 어떻게 써요?
비동사 나오고 동사의 과거, 동사의 과거 분사 이렇게 오면은 진행형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그러면 여기서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뭐뭐 하려 하다, 우리 금방 배웠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 된다 그랬어요. try to 그 다음 eat 먹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a large snake tried to eat 먹으려 합니다. 큰 뱀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비동사 a large snake이 지금 단수죠. 단수니까 is 쓸게요. 그 다음에 try를 try에 ing 붙여서 trying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해석해보면 큰 뱀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큰 뱀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잖아요. 여기서 is를 was로 바꿔주시면 돼요. 해석해볼까요? A large snake was trying to eat. 큰 뱀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네, 뭘 먹는데요? 새끼 까치들을, 그죠? eat 다음에 뭐를 먹다 해서 목적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끼 까치 그냥 이렇게 하죠. baby magpie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읽어볼게요. A large snake was trying to eat baby magpies. A large snake was trying to eat baby magpies. 됐죠?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과거 비동사 was 왔고 동사에 ing 붙여서 진행형 왔죠. 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왔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it 왔어요. 그 다음에 it의 목적어 the baby magpies 왔고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A large snake was trying to eat baby magpies. 150점 문장입니다. 다음 선비는 화살을 쏘았고 뱀은 죽었습니다. 선비가 우리나라 그 양궁의 피를 잘 물려준 그런 선비였나봐요. 양궁을 아주 잘했나봐요. 화살을 쏘았고 뱀은 죽었습니다. 화살 arrow 쏘다 shoot 그렇죠. 과거형은 shot이에요. 과거분사 shot이고요. shoot shot shot 그래요. die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선비는 그랬습니다. 지금 문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 문장은 선비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뱀은 죽었습니다. 그죠? 두 개 따로따로 해서 합치죠. 일단 선비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he로 할게요. 이제 he 뭐뭐를 쏘다 우리 금방 배웠죠? shoot인데 과거형이니까 shot 쓰고요. shot 뭐를 쏘았대요? 화살을 쏘았대요. an arrow 할까요? arrow 지금 arrow가 앞에가 a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가 아니고 on이 쓰인 거예요. 모음이 명사 제일 앞에 모음이 오면 on을 씁니다. He shot an arrow. 그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 한 개를 쏘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뱀은 죽었습니다. 문장이 쉽네요. 어떻게 할까요? The snake 뱀이 죽었습니다. die 근데 과거형이니까 died 됐어요. 끝입니다. 읽어볼게요. He shot an arrow. The snake died. 됐죠? 그런데 이걸 한번 합쳐보면은 뭘로 합치면 좋아요? 그냥 우리 제일 만만한 거 and 쓸게요. and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00점 문장이 됐어요. 읽어볼게요. He shot an arrow and the snake died. He shot an arrow and the snake died. 100점 문장입니다. 다음 엄마 까치는 고맙다고 말하듯 크게 짹짹거렸습니다. 엄마 까치가 있었네요. 근데 뱀이 자기 아기들을 먹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선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듯 짹짹거렸대요. 엄마 까치 mother magpie. 근데 아빠는 어디 갔나? 아빠는 집에 없죠 항상. 고마워하다 thank, 말하다 say, 짹짹거리다 chirp.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엄마 까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겠죠? The mother magpie. 엄마 까치는 뭐랍니까? 짹짹거렸습니다. 그랬어요.
짹짹거리다 힌트 있었죠? chirped 과거니까 chirped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크게 짹짹거렸대요. loudly 쓰면 될 것 같아요. loud 하면은 시끄러운 이런 뜻이고 loudly 하면은 시끄럽게 크게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The mother magpie chirped loudly. The mother magpie chirped loudly. 엄마 까치는 크게 짹짹거렸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고맙다고 말하듯 짹짹거렸대요. 뭐뭐 하듯 뭐뭐처럼 할 때 우리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as if가 있어요. as if가 있으면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as if 하면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뭐처럼 크게 짹짹거렸냐면 as if 고맙다고 말하듯, 그죠? 고맙다고 말하듯 짹짹거렸대요. 그러니까 as if to say thank you 하면 될 것 같아요. to say thank you 하면 뭐예요? 고맙다고 말하다, 그죠? 근데 as if 있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짹짹거렸습니다. 됐죠? 뭐 이거는 이거 만드실 수 있으면 이건 정말 한 300점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조는 이해되시죠? 엄마가 고맙다고 짹짹거렸습니다. 크게 짹짹거렸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듯 그렇게 크게 짹짹거렸습니다. 됐죠? 다음, 밤이 되어 선비는 잠잘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힌트, 밤, night, 자다, sleep, 장소, place, 찾다, find.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이번에 꼭 외워주시고 아시면은 다행입니다.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기서 문장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선비는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문장이 세 개네요. 세 번째 문장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 많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밤이 되어, 이 말은 뭔가요? 밤이 되어, 밤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밤이 되었을 때 뭐뭐 할 때 when 있잖아요. when night came, 밤이 되었을 때 끝입니다. 이게 밤이 되었을 때, 밤이 왔을 때, 그죠? come에 과거형 came 쓰였어요. 오다. 밤이 왔을 때, 밤이 되었을 때 선비는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만들어 볼까요? he로 할게요. the scholar 기니까 he 다음에 뭐랍니까? 뭐뭐를 찾다, 주어 다음에 동사 와야 되니까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뜻이에요. 과거니까 looked for, 찾았습니다. 뭐를?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표현을 look for a place to sleep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a place,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to sleep, 잠잘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looked for a place to sleep 하면은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뭐라나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he를 시작할까요? he 뭐뭐 할 수 있다 뭐예요? can이잖아요. can의 과거형 뭐예요? could죠? 그는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could 쓰시면 안 되고 could not 쓰셔야 되죠. 뭐뭐 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없었대요? 찾을 수 없었대요. could not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니까 find a plac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He could not find a place. 그는 그곳을,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됐죠? 이 문장들 합치면 될 것 같아요. When night came 됐고, He looked for a place to sleep.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니까 이번엔 and가 아니고 but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찾았는데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찾았는데 그리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but을 썼어요. 읽어볼까요? When night came,
He looked for a place to sleep, but he could not find a place.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건 100점 문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150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he 있죠. 그는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he 있죠. 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복 안 한다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he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place 있죠. 여기도 place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place는 a place 대신에 one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one은 a place를 의미해요. 똑같이 a place 써도 되는데 중복되니까 a place 또 쓰지 않고 one으로 바꾸면 그럼 훨씬 더 고급진 영어가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When night came, he looked for a place to sleep, but could not find one. When night came, he looked for a place to sleep, but could not find one. 200점 문장입니다. 다음, 처음 멀리 집같이 보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드디어 희미하게 뭐 불빛이 보였나봐요. 힌트, 멀리 in the distance. 그냥 통으로 외워주세요. 멀리 in the distance. far 하셔도 돼요. in the distance. 집, hous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금방 as if 배웠죠? look like. 이번에는 뭐뭐처럼 보이다. 불빛, light, 보다. see, 과거형, saw, 과거분사, seen. 그래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저 멀리 집같이 보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불빛을 본 거겠죠? 여기서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he로 시작할게요. 그는 보았습니다. see. 근데 과거형이니까 saw. 그는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대요? 불빛을 보았대요. He saw a light 하면 될까요? 근데 어떤 light인가요? 집처럼 보이는, 집같이 보이는 불빛이래요. 이 불빛인데 어떤 불빛이냐면 집처럼 보이는 불빛. 이럴 때 관계대명사 쓰잖아요. that 쓰시면 되고 뒤에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that 어떻게 할까요? look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looked like a hous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설명드릴게요. He saw a light. 그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불빛이냐면 that looked like a house. 집처럼 보이는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saw a light that looked like a house. 뒤에 있는 이 관계의 절이 앞에 있는 명사 a light 이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불빛은 불빛인데 어떤 불빛이냐면 집처럼 보이는 불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이것이 관계 대명사고요. 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관계절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됐나요? 근데 지금 처음 멀리 이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문장 제일 끝에 looked like a house in the distance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이것도 300점짜리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He saw a light that looked like a house in the distance. He saw a light that looked like a house in the distance. 300점 문장입니다. 이거 뭐 만드실 수 있으면 대단하신 실력이에요. 다음,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선비는 안심했습니다. 산속에 뭐 호랑이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렇게 있어서 무서울 텐데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이제 안심을 했대요. 힌트, 드디어, finally, 쉬다, rest, 안심시키다, relieve.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단어예요. relieve, 안심시키다, 뭐 고통을 덜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선비가 말했네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선비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주어는 I를 썼어요. 뭐뭐 할 수 있다, I can. 그 다음에 쉬다, rest.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입니다. 나는 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드디어 그랬어요. 드디어 finally인데 부사잖아요. 이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뒤에요. 항상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에요. 그러니까 can하고 rest 사이에 finally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 can finally rest. 나는 드디어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비는 안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he 안심하다. 우리 금방 뭐 배웠어요?
안심시키다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심했습니다. 남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심한 거잖아요. 이럴 때 뭐 써요? 수동태 쓰잖아요. He was relieved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relieve 하면 안심시키다 이건데, 비동사 다음에 relieve 동사의 과거분사 relieved 쓰여서 수동태 그는 안심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150점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I can finally rest. He was relieved. I can finally rest. He was relieved. 150점 문장입니다. 다음.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힌트. 문을 두드리다 많이 나왔죠? knock. 말하다 say. 과거분사 said. 과거 said. 과거분사 said.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그는 그랬습니다. he 쓰면 되겠죠? he 문을 두드렸습니다. knocked 하시면 되겠죠? 과거형 knocked. 근데 어디를 똑똑 두드리다는 항상 뭐뭐 위를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on을 써요. on the door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e knocked on the door.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He knocked on the door and said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excuse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excuse me.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또 선비가 말하네요. 제가 하룻밤만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아주 이럴 때는 도와줘야죠. 네. 하룻밤 one night 머무르다 stay인데 지금 say라고 썼죠. stay 이렇게 해야 돼요. t가 빠지면 say 말하다 네요. t가 붙이면 stay 머무르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제가 하룻밤만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문 할 때는 일단은 쓰고 설명드릴게요. Can I? 하면은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can I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돼요. 조동사 can 쓰였으니까. Can I stay? 그 다음에 here 쓰면 될까요? Can I stay here? 제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Can I stay here?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를 의문문으로 만들게 이렇게 돼요. Can I stay here? 이거를 일반 문장은 원래는 I can stay here 이거예요. 근데 I can stay here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게 Can I stay here?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I can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can 뭐뭐 할 수 있다 조동사잖아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I can이 can I로 바뀌어요. 그게 의문문이 된 거예요. Can I stay here? 이게 그겁니다. I 뒤에 있던 can을 문장 맨 앞으로 빼서 Can I stay here? 그러면 일반 문장이 의문문이 돼요. 조동사 의문문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다. 그게 끝입니다. Can I stay here? 나 여기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뭐 있나요? 하룻밤만 그랬네요. 하룻밤. Can I stay here? 이건 뭐 지우고요. 하룻밤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just one night 하면 될 것 같아요. For just one night 단지 하룻밤 동안. 읽어볼게요. Can I stay here for just one night? Can I stay here for just one night? 제가 하룻밤만 묵을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만드실 수 있으면 이것도 뭐 150점 문장이에요. 혼자 있던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있었나봐요. 처녀 귀신인가? 이런 무서운데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상냥하게 말했겠죠. 혼자의 하면 alone. 우리 옛날에 Home Alone 이라는 영화 있었죠.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맥컬리 컬킨? 아주 귀여운 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Home Alone 그러면 집에서 혼자 이런 뜻이겠죠. 혼자의 하면 alone.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please do so.
외워두세요. 통으로. Please do so.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Come in.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은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The woman said 하면 되겠죠?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래요? 혼자 있던 여자래요. 그러니까 또 관계대명사 써야겠네요. The woman who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Who was alone 하면 될까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드리면 이 지금 아까 썼던 문장 사이에 who was alone 이 관계절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냐면 who was alone 혼자 있던 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said 나온 거예요. 혼자 있던 여자가 said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구조 이해되시나요? 관계절이 여기 있고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the woman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the woman이 사람이죠.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써요. 근데 사람이 아니고 뭐 물건이 이렇게 선행사에 오면 who 대신에 which 또는 that 이런 거 쓰는데 일단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that을 쓰셔도 돼요. 사람인 경우에도. 근데 who를 여기서 썼습니다. 저는 who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말했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통으로 외우자 그랬죠? Please do so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Come in.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죠? 읽어볼게요. The woman who was alone said, Please do so. Come in. The woman who was alone said, Please do so. Come in.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던 선비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네요. 하루 종일 all day 피곤한 tired 잠들다 많이 배웠죠? fall asleep fall 하면 떨어지다 asleep 하면 잠든 잠이 든 상태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all asleep 하면은 잠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주어가 뭔가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던 선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겠죠? 이번엔 scholar로 써볼까요? The scholar, 선비는 뭐랍니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fall asleep 하면 되겠죠? 잠이 듭니다. 과거니까 fall의 과거형 fell 쓰고요. The scholar fell asleep 하면 선비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 그대로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예쁘게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비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비는 선비인데 어떤 선비래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던 선비래요. 피곤했던 선비. 관계대명사 또 배워야죠? 써야 되죠? 선비는 선비인데 어떤 선비냐면 who was very tired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절 who was very tired 매우 피곤한 선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e scholar 관계 선행사고요. who 관계 대명사고요. who was very tired 이게 관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먼저 오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매우 피곤한 그 선비는 fell asleep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도 있어요. 피곤하긴 피곤한데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대요. 그러니까 the scholar who was very tired 다음에 하루 종일 all day 하면 될 것 같아요. The scholar who was very tired all day fell asleep 잠에 들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근데 바로 잠이 들었대요. fell asleep 다음에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right away 여기까지 쓰면 200점 문장입니다. 볼까요? 읽어볼게요. The scholar who was very tired all day fell asleep right away. 다시 The scholar who was very tired all day fell asleep right away.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던 선비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만드실 수 있으면 대단한 실력자십니다. 이번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고 있던 선비는 갑자기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잠에서 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잠을 깼대요. 자다 sleep, 갑자기 suddenly, 목을 조르다 strangle, 어려운 단어인데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strangle 하면은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목 졸라 죽이다 또는 뭐 교수형에 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strangle, 무서운 단어입니다. 잠에서 깨다 wake up, wake가 현재고요. woke 하면 과거고요. woken 하면은 과거 분사예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고 있던 선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he 이렇게 하고 할까요? he, 그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었습니다 이게 동사겠죠. he wake up 해야 되는데 과거니까 he woke up, 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또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벽한 문장입니다. he woke up, 그는 깨었습니다. 근데 자고 있던 선비는 그랬어요. he는 he인데 어떤 he냐면 he who was sleeping 하면 되겠죠. 관계 대명사 또 나왔어요. 여기가 관계 절이고 앞에 있는 he를 꾸며주는 거예요. he who was sleeping, 자고 있던 그가 woke up, 깨었습니다. 근데 뭐래요?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깬 거잖아요. 아까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는 수거 배웠는데 뭐 배웠나요? as if 한번 써볼까요? 배운 거 as if, 뭐뭐처럼, 뭐처럼? 누군가가 그를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것을 느낀 거죠. someone, 어떻게 하면 될까요? strangle 한번 써볼까요? strangle him,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문장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문장을 공부할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거 어렵네 이렇게 할 때 모르는 게 머리에 들어오느라고 힘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He who was sleeping woke up, 자고 있던 그는 깨었습니다. 근데 뭐처럼? as if, 마치 뭐뭐처럼 someone strangled him, 과거형으로 바꿔야겠네요. 누군가가 그를 목을 졸랐습니다. 그죠? Someone strangled him, 누군가 그를 목을 졸랐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as if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를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he woke up,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뭐 거의 300점짜리 문장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He who was sleeping woke up as if someone strangled him. He who was sleeping woke up as if someone strangled him. 300점 문장입니다. 다음, 큰 뱀이 선비의 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큰 또 나왔네요. large, 뱀, snake, 목, neck, neck 있죠? 이게 neck입니다. 목, 휘감다, wrap around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주어 뭔가요? 큰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겠죠? A large snake, 큰 뱀이 뭐랍니까? 휘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진행형 써야겠네요. 휘 감다 뭐였어요? 힌트에 wrap around 있었죠? A large snake wrap around. 근데 있었습니다. 진행형으로 만들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 쓰고 wrap ing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wrap처럼 p로 끝나는 문장 있죠? wrap, 단음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짧은 동사인데 p로 끝나는 경우에는 ing를 붙이지 않고, 붙이는 것 뿐만 아니고 이 끝에 있는 p를 한 번 더 써요. p를 한 번 더 쓰고 ing 붙인 거예요. wrapping. 그래서 wrapping에는 p를 하나만 쓰고 ing 쓰면 이게 받아쓰기에 틀린 거예요. p를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A large snake was wrapping around. 큰 뱀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감쌌대요? 선비의 목을. 그러니까 그의 목을 하면 되겠죠? Wrapping around his neck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00점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A large snake was wrapping around his neck. A large snake was wrapping around his neck. 100점 문장입니다.
너가 내 남편을 죽였어 이야기했네요. 그 큰 뱀이 한 얘기예요. 지금 몸을 감고 있는 그 뱀이 남편 husband 죽이다 kill. 그렇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너가 내 남편을 죽였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어 뭔가요? 너가 이게 주어죠. you 너가 killed 죽였다 죽였어 그랬으니까 죽였다 이거겠죠. killed 누구를? 내 남편을 my husban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이죠. 100점짜리 문장이에요. You killed my husband.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지금 우리 문장 형식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문장 형식 중에 지금 5형식 설명드렸고 근데 3형식이 있거든요. 3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오면은 3형식이에요. 이거 보면은 주어, you, 동사, killed, 죽였다, 목적어, 누구를? 내 남편을.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나온 김에 형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어 형식에는 5개밖에 없어요. 5개만 아시면 됩니다. 1형식 있죠? 1형식 뭐예요?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설명하자면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 동,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게 4형식이에요.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로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배운 거 5형식. 5형식은 주, 동, 목, 보호 이래요. 여기서 보호는 제가 목적격 보호라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이 5개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50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5개는 솔직히 우리 외울 수 있잖아요.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외워주세요. 이 5개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영어 많이 도움됩니다. You killed my husband. 너가 내 남편을 죽였어. 아주 3형식이 좋은 표현입니다. 100점. 다음, 이 뱀은 낮에 선비가 죽인 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쵸? 자기 남편을 죽였어요. 그 뱀이에요. 낮에 하면 during the day. 부인, wife. husband, 남편 나왔죠? 부인, wife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주어. 이 뱀은 그랬습니다. 이 뱀은 그러니까 this snake. 이 뱀은 뭐였습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였습니다 할 때 동사, 비동사 쓰잖아요. 과거니까 was 쓸게요. This snake was 뭐였습니까? 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wife. 누구의 부인? of the snak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is snake was wife of the snake. 그 다음에 that 쓸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또 쓸 거예요. 스네이크는 스네이크인데 어떤 스네이크였냐면 scholar killed during the day.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릴게요. This snake, 이 뱀은 was 뭐뭐였습니다. The wife of the snake, 그 뱀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the snake, 그 뱀은 그 뱀인데 어떤 그 뱀이냐면 뒤에 있는 이 지금 관계절이 또 나왔어요. 이러이러한 sna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한 스네이크냐면 that, 우리 지금 who나 which나 뭐 이런 거 나왔죠? 그것들을 that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that으로 썼습니다. 어떤 스네이크였냐면 이러이러한 스네이크입니다. 어떤 스네이크였냐면 that scholar killed during the day. 선비가 killed, 죽인, during the day, 낮에. 선비가 낮에 죽인 그 뱀의 wife. 선비가 죽인 그 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뱀은 선비가 낮 동안에 죽인 그 뱀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지만 지금 우리 관계대명사, 관계절, 이게 지금 익숙치 않은 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설명드린 대로 다시 한번 재차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 뒤에 있는 관계절이 이 that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뱀은 뱀인데 어떤 뱀? 스컬러가 낮에 죽인 뱀의 부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이것도 한 300점짜리 문장이에요. 네, 꼭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선비는 아기까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인 뱀한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기까치를 그분이 먹으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나봐요. 아기까치, 베이비 맥파이, 살리다, 구하다, save.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거 아주 고급 표현이고 아주 좋은 표현이거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choice 있죠. 선택. no choice 그랬으니까 선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have, 가지다. 어떤 선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but to. 이거를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는 어떤 선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아주 고급 표현이고, 이거 실생활에서 뭐 외국인한테 쓰시면 공부 좀 했네,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주어 뭔가요? 선비는 그랬습니다. 동사 뭔가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죠. he said 하면 되겠죠?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아기까치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고 말한 거잖아요. he said, 그래서 that 한 다음에 that 이하에다가 아기까치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이걸 넣으면 돼요.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do it 하면 될까요? he have no choice but to do it. 구하다, 아기까치를 구하다. save the baby magpie.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문장이 길죠? 설명을 드릴게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 had no choice but to, 뭐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do it 그랬어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까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save 앞에 to가 쓰여야겠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그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o save the baby magpie 그랬어요. 아기까치를 save, 구하기 위해서, 아기까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가 뭐예요?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어렵고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He said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do it to save the baby magpie. He said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do it to save the baby magpie. 이것도 뭐 300점 문장이에요. 다음, 부인 뱀은 한편으로는 선비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 상황이 뭐 이해가 되기도 했나봐요. 이 지금 와이프 되시는 뱀도 뭐 아주 나쁜 와이프는 아닌가봐요. 힌트,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마음, 감정, feelings,
이해하다, understand. On the other hand, 표현이 재밌죠?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hand, 손이잖아요. the other 그랬으니까 다른. On the other hand 하면은 다른 손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으로는 이런데 이렇게 보아하니 한편으로 왼손으로 봤더니 또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부인뱀은 그랬습니다. 주어가 부인뱀이죠. 어떻게 할까요? The wife snake 할까요? 부인뱀은 이해가 되기도 했대요. 이해를 했대요. understand 하면 되겠죠. 근데 과거니까 understand의 과거는 understood 거든요. The wife snake understood, 이해했습니다. 뭐를? 선비의 마음, 선비의 마음을. understand,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The wife snake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The wife snake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부인 뱀은 선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100점 문장이고요. 근데 여기 한편으로는 그랬으니까 on the other hand 이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문장 맨 앞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On the other hand, the wife snake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아주 좋은 영어가 또 나왔죠. 오늘 좋은 영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On the other hand, the wife snake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On the other hand, the wife snake understood the scholar's feelings. 한편으로는 부인 뱀은 선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새벽 전에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주겠다. 지금 부인 뱀이 선비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냥 살려줄 수는 없고 새벽 전에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없을 텐데 종이 그냥 3번 울리는 게 가능한가? 어쨌거나 널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종이 3번 울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힌트, 만약 하면 if. 뭐뭐 전에 before. 3번, 3 times. 울리다, 뭐 종이 울리다, 알람이 울리다 할 때 쓰는 동사 ring. 남겨두다, spare. 우리 차에 스페어 타이어 있죠? 남는 타이어잖아요. 그 스페어가 이 스페어입니다. spare. 남겨두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걸로 시작합니다. if. 이 만약 뭐 한다면 종이, 이게 주어죠. 종이 3번 울리면 if the bell rings. ring에 현재형이니까 s 붙인 거예요. the bell이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 붙이잖아요. 동사 원형에. if the bell rings. 근데 3번 울리면 3 times. 여기까지 하면 됐고. 그런데 만약 새벽에 3번 울리면 여기 새벽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전에 하려고 그러면 before 써야겠죠. 그 다음에 새벽 dawn 이렇게 있어요. dawn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if the bell rings 3 times before dawn. 새벽 전에 종이 3번 울리면 그러면 뭐 하겠대요? 널 살려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널 살려주는 게 누구예요? 그 지금 부인 와이프죠? 그러니까 I라고 해야겠죠? 부인 와이프가 말하는 거니까 I will 남겨두다. spare 동사 한번 써볼게요. spare your life. 이렇게 하면 아주 고급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I will spare. 나는 남겨두겠다. 뭐를? your life. 너의 생명을. 너를 살아둔 채로 남겨놓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읽어볼게요. If the bell rings 3 times before dawn, I will spare your life. If the bell rings 3 times before dawn, I will spare your life. 200점 문장입니다. 다음. 하지만 종을 울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산속에 누가 있겠어요. 종, bell. 종을 울리다 또 나왔네요. ring.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지만 그랬으니까 벗을 시작할까요? 하지만 뭐뭐가 있습니다. 뭐 있나요? There is 있죠? 뭐뭐가 없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re 과거니까 일단 was 쓰고요. There was no one 하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There was no one. 이 no가 있으니까 부정의 의미죠 이미. There was no one 하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There was no one to ring the bell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to ring the bell이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to 부정사가. No one은 no one인데 어떤 no one이냐면 to ring the bell. 벨을 울릴 no one. one은 one인데 어떤 one이냐면 벨을 울릴 one. 한 사람. 벨을 울릴, 종을 울릴 그 한 사람이 no가 있으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뒤에 있는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one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ere was no one to ring the bell 하면 종을 울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새벽이 끝날 무렵 갑자기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종이 울리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없는데. 힌트 볼게요. 새벽, 일단 끝, end, 갑자기, suddenly 그래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주어 뭔가요?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 the bell, 종이 울리다 하면 ring 이잖아요. 근데 뭐뭐 하기 시작하다 할 때 뭐 써요? 우리 많이 배웠는데 begin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뭔가요? 이 동사 원형 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울리기 시작했으니까 동사 원형에다 뭐 넣으면 돼요? ring 쓰면 되겠죠? The bell begin to ring 하면은 벨이 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시작했습니다 과거니까 begin 대신에 began 쓸게요. begin의 과거형은 began이에요. The bell began to ring.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해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쁘게 꾸며보죠. 새벽이 끝날 무렵 그랬어요. 새벽이 끝날 무렵.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뒤에 쓸게요. 뭐뭐 끝에 하면은 at the e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돼요. 뭐뭐 자리가 뭔가요? 새벽.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t the end of the dawn 하면은 새벽의 끝에서 이런 뜻이에요. at 뭐뭐에서 end 하면은 끝, dawn 하면 새벽. 새벽의 끝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됐나요? 갑자기 있네요. 갑자기. 갑자기는 문장 맨 앞에 써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Suddenly, 갑자기 the bell began to ring at the end of the dawn. 갑자기 새벽이 끝날 무렵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볼게요. Suddenly, the bell began to ring at the end of the dawn. Suddenly, the bell began to ring at the end of the dawn. 200점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땡땡땡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아, 선비 살았네요. 종이 울리다 또 나왔어요. ring, 과거형, rang, 과거분사, rung. 그렇습니다. 땡땡땡 이거는 영어로 매우 비슷해요. 한국말이랑 딩딩딩 이렇게 표현합니다. 딩딩딩 비슷하죠. 땡땡땡 다 사람들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나봐요. 종이 3번 울렸습니다. The bell, ring 하면 울리다 과거형이니까 rang. The bell rang 3번 3 times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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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ll rang 3 times.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선비도 놀라고 아내 뱀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럴 리가 없는데 3번 울렸어요. 놀라게 하다 surprise. 이제 문장이 2개인 것 같아요. 선비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아내 뱀도 놀랐습니다. 하나하나에서 합칠게요. 또 선비, 그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He
was surprised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동태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surprise 타동사거든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놀라게 하다. 근데 여기서 선비가 남을 놀라게 한 게 아니고 선비가 놀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수동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 온 거예요.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내 뱀도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내 The wife snake was surprised. 똑같이 surprised. The wife snake was surprised. 부인 뱀이 놀랐습니다. 근데 부인 뱀도 그랬어요. The wife snake was also surprised 하면 될 것 같아요. also 부사죠. 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뒤에요. 그러니까 was 비동사 다음에 also 쓴 거예요. 두 개 합치기만 하면 되겠죠? 그냥 and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He was surprised and the wife snake was also surprised. 그는 놀랐고 아내 뱀도 놀랐습니다.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아내 뱀은 약속을 지키고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내 뱀이 착해요. 네. 사람도 만약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을 누가 죽이면 용서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뱀은 어쨌거나 약속을 지켰어요. 사람보다 낫네요. 약속 promise 약속을 지키다 하면 keep a promise 하시면 돼요. 풀어주다 release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어 뭔가요? 아내 뱀은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네요. The wife snake 아내 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keep 뭐뭐 이렇게 하면 뭐뭘 지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kept 쓸게요. The wife snake kept 뭐를 지켰대요? Her promise 그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장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시로 할게요. 그녀는 풀어주다 release 있어요. 과거형 released 쓸게요. She released the scholar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죠? The wife snake kept her promise. She released the scholar. 두 개 합치죠. 여기도 and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인 뱀은 그녀의 약속을 지켰고 그녀는 선비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wife하고 she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 와이프 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she는 생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The wife snake kept her promise and released the scholar. The wife snake kept her promise and released the scholar. 100점 문장이에요. 다음 목숨을 구한 선비는 종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구하다 save 소리가 나다 sound 소리라는 뜻의 명사도 있어요. sound 하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선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죠. The scholar 그 선비는 뭐랍니까? 가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가다 go to 많이 쓰죠. go to 다음에 장소 이렇게 오면은 이 장소에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과거니까 go의 과거요. went 쓸게요. went to 어디에 갔나요? 종소리가 난 곳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went to 종소리가 난 곳 하려고 그러면 where the 이렇게 할까요? bell sounde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관계 부사가 또 나왔네요. The scholar 학자는 선비는 went to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where the bell sounded 이러면 그 벨이 종소리가 사운드 소리가 난 그 w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where는 went to the place that 이렇게 쓰셔도 돼요. went to the place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that the bell sounded 종소리가 난 그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는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the place,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종소리가 들린 그곳. 선비는 종소리가 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the place that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로 where 이렇게 쓴 거예요. The scholar went to where the bell sounded. 훨씬 짧아졌죠? 조금 더 고급져지고 조금 더 짧아졌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전처럼 the place that으로 쓰셔도 돼요. 됐죠? 선비는 종소리가 난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나요? 목숨을 구한 선비는 그랬습니다. 이 선비는 선비인데 어떤 선비냐면 목숨을 구한 선비래요. 그러니까 또 관계대명사 써야죠. The scholar who 이렇게 할까요? saved his life 이렇게 해볼까요? 관계대명사 오늘 많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선행사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오늘 강의에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scholar 주어고요. 동사 여기 went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스컬라는 스컬라인데 어떤 스컬라냐면 who saved his life, 그의 삶을 구출한, 그의 생명을 구한, 그의 생명을 구해낸 그 스컬러, 그의 생명을 구한 그 선비는 went to 어디로 갔습니다. went to where the bell sounded,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who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절, 이게 앞에 있는 the scholar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됐죠? 읽어볼게요. The scholar who saved his life went to where the bell sounded. The scholar who saved his life went to where the bell sounded. 이것도 300점짜리 문장이었어요. 다음, 큰 종 밑에 까치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충 예상이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떨어지다, fall. 과거형, fell. 그렇습니다. 과거분사, fallen. 어떻게 쓰면 될까요? 까치 한 마리가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네요. 까치 한 마리. a magpie 하면 되겠죠? magpie. 까치 한 마리가 떨어지다, fall 있죠? 과거형 쓸게요. 떨어졌습니다.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큰 종 밑에. 그죠? under 쓰면 될까요? under the large bell 하면 되겠죠? 까치가 큰 종 밑에 fell,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fell 그냥 쓰셔도 되고요. 여기를 원래 과거분사 had fallen 이렇게 쓰면은 더 표현이 좋긴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A magpie had fallen under the large bell. 과거분사를 쓴 이유는 지금 거기 가서 봤더니 까치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죠. 만약에 새벽 7시에 가서 봤더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까치가 떨어진 건 한 6시나 5시 이때쯤 되겠죠. 아까 at the end of the dawn 그랬으니까 새벽이 끝날 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비가 가서 보는 그 시점보다 더 과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과거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까치 한 마리가 종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다음, 그 까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소리가 띵띵띵 3번 났잖아요. 자기 그 머리를 종에 박았나봐요. 큰 소리가 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머리로 종을 박았나봐요. 머리, head, 피, blood, 흐르다, flow.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어 뭔가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주어네요. 피, blood. 어떻게 할까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행형이에요. was flowing 하면 될 것 같아요. 피가 흐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까치의 머리에서는 그랬어요. 그 까치의 머리로부터겠죠? From the magpie's head 하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죠? 읽어볼게요. Blood was flowing from the magpie's head. Blood was flowing from the magpie's head. 조금
안타깝네요.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까치가. 근데 어떤 사연이 있나? 어제 자신이 구해준 아기 까치들의 엄마 까치였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자기가 그 새끼 까치들을 도와줬잖아요. 이 선비가 활을 쏴서 뱀을 쫓아냈죠. 그 까치들의 엄마 까치였대요. 구하다, save. 힌트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제 자신이 구해준 아기 까치들의 엄마 까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기 까치들의 엄마 까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어 it을 쓸게요. It was the mother magpie. 누구의 엄마? mother magpie인데 아기 까치들의 엄마 그랬어요. mother magpie of the baby magpie 하면 되겠죠. 아기 까치들의 엄마 까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였습니다. 그런데 또 관계대명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기 까치들은 아기 까치들인데 어떤 아기 까치들이에요? 어제 그 선비 자신이 구해준 아기 까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베이비 맥파이는 베이비 맥파이인데 어떤 베이비 맥파이냐면 쓸게요. 선비가 구해준 그 아기 새끼들, 아기 까치들, 그죠? That he saved.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 yesterday 하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It was the mother magpie of the baby magpie. 한 명이 아니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S를 쓸게요. Baby magpies that he saved yesterday. 그렇죠. 다시. It was the mother magpie of the baby magpies that he saved yesterday. 그것은 그가 어제 구해준 아기 까치들의 엄마 까치였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엄마 까치는 선비의 은혜에 보답하며 죽은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죽다 die in gratitude for. 그냥 통으로 외워주셔도 좋고 gratitude 하면은 은혜, 뭐 감사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in gratitude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런 뜻이겠죠. die, 죽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어만가요? 엄마 까치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 mother magpie, 엄마 까치는 죽었습니다. die. 은혜에 보답하면 죽다, 금방 힌트. died in gratitude for gratitude for 뭐에 대한 은혜? 선비의 은혜. for the scholars 은혜? kindness 할까요? 친절? kindness 이렇게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The mother magpie 그 엄마 까치는 died 죽었습니다. 그런데 in gratitude for 뭐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뭐에 대한 은혜? for the scholars kindness. kindness 하면 친절 이런 뜻이죠. 그 선비의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died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읽어볼게요. The mother magpie died in gratitude for the scholars kindness. The mother magpie died in gratitude for the scholars kindness.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강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영어 하시는 게 점점 더 재밌어질 테고 속도가 붙으실 거예요. 나중에는 영어로 된 책 혼자 읽으실 수 있고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런 모습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 제 이야기 영어 채널 같이 공부하시는 모습 가족들이 보시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면서도 아마 가족들이 좋아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영어가 여러분의 좋은 취미가 될 때까지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